처음에 들어올 때부터도, 참네.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도, 우리 눈여겨본다. 혹시나 옛날 하던 버릇 나오면 바로 물어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말에 고의적으로 문자 날렸어요. 어? 그 문자 국무위원 모 씨하고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그 문자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이거죠. 지금 있는, 통합 논의를 일종의 밀약으로 해갖고 타격하는 소재로 써야 된다. 그 안에 나눠먹기나 당명변경과는 불과하다. 뭐, 요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통의 생각이라는 건 바람지 않다. 즉, 대통령을 팔아가지고, 대통령은 이런 생각이 없는데, 당에서 지금 통합 논의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몰아붙여야 됩니다라고, 모 국무위원이랑 얘기를 나눴다는 거야, 29일에. 모 국무위원이 김민석 총리란 얘기가 있죠. 예. 왜냐면 제일 지금 유력한 게 김민석 총리인 거거든요. 본인이 이미 8월 달에 복귀해서 당대표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이미 공개적으로 외부에다 노출을 시키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정청래 대표 관련해가지고 비토 세력으로 이현주랑 지금 강득구랑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다 김민석 총재 라인이다라고 총리 라인이다라고 공경원하게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럼 이거 뒤에서 조정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위험한 게 이현주가 초선도 아니고 이런 사진이 찍힐 줄 몰랐을까? 아니 일부러 그거 찍으라고 아니잖아. 내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하고 있다는 거는 야, 내 뒤에 김민석 있어. 뭐 이거 보여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이야. 저희가 한 열흘 동안은 이 통합 논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지금 열흘이 지난 시점에서 제 기준은 똑같습니다. 왜? 우리는 대통령을 보고 가는 거고 대통령의 생각은 우리가 보수까지 아우를 수 있는 범보수를 아우르는 중도 보수 정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소수 정당으로서 뭔가 투쟁하는 이런 시기가 지났고요. 이제 민주당은 전국 정당이고 대한민국의 어떤 그 안보 경제 행정을 이끌어 나가야 돼. 진짜 제대로 된 보수 정당으로 변질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연을 확장해야 된단 말이야. 경상도도 다 포용을 해야 되는 거고 과거에 저쪽 라인에 있던 사람들도 뜻이 맞는다 그러면 같이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단순히 조국 혁신당의 통합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에 있던, 우리가 보수가 되려면 보수 진영에 있던 사람들을 끌어들여야지. 보수를 다 씨를 말리고, 그 다음에 진보 사람들을 갖다 보수 진영에다 박을 건 아니니까. 이런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통합을 논의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의견이, 저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본인의 본심이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좀 얘기를 들어보고 댓글을 달으라고. 본인이 애초부터 지난번 당대표 할 때도 그때 이제 연동제 얘기 나왔을 때 정청래 대표? 이재명 당대표 때 총선 때 이제 연동제 할 거냐 안 할 거냐 놓고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때 이제 대부분 뭐 진보계 유튜버들은 하면 안 된다. 민주당이 다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배적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재명 대표는 연동제를 본인이 밀어갖고 안착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우리 쪽에 있는 여러 표들을 상당수 이제 진보 진영과 나눠서 갖고 갔었죠. 그래서 그걸 통해 갖고 통합적인 민주당도 이겼지만 진보 진영도 승리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민주당이 기존에 있는 어떤 일종의 진보적인 세력만을 힘으로 해갖고는 수권 정당이 되기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고 대통령이 되시기 전부터 이 범보수를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이만한 확장성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계획은 갖고 계셨던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그래야만 우리도 20년 집권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당이 될 수 있으니까, 탄탄한 정당이 될 수 있으니까. 자, 여기서 문제되는 건 절차의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절차 중요하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절차 중요하긴 한 거라서 당대표가 단독으로 했다 내지는 뭐 내부적인 논의가 없었다. 이거는 저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뒤에 절차를 밟으면 되잖아요. 근데 절차가 안 이루어진 통합 논의이기 때문에 통합은 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는 사실은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야. 절차는 절차고 통합은 통합인 거 아닙니까? 오늘 뭐 유시민 작가도 여기 나와서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주장하는 게 그거라고. 대의로 지금 우리 민주당이 전국정당이 되고 지선에서 승리를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현재 이 동서로 갈라져 있는 지역주의를 좀 약화시키고 골고루 전국정당으로서 전 국민한테 지지받을 수 있는 이러한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나중에 대선에 가서도 그만한 영향력을 통해 갖고 계속 정권을 이어나가야만 지금의 민주당과 지금의 정책들이 이어져 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통합이라고 하는 건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시점과 절차는 중요하겠죠. 근데 거기는 논의를 해야 되는 맞아. 협상의 과정이 필요한 거고, 누가 됐든지 받아들여야 돼. 누가 됐든지는 아니겠죠. 우리 진영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수를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받아들여서 그 사람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언제까지 폐쇄주의적인 정당이나 진보만을 생각하는 정당으로 갈 겁니까? 뭐 그것도 안 맞을 뿐더러 이해찬 전 총리께서도 약간 그런 식의 이제 다 같이 받아들여서 여기서 같이 가자 이런 얘기를 한 거고 물론 이낙연이나 이준석 같은 놈을 받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당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논란, 이거에 보세요. 당명 변경 불가는 말도 안 되는 얘기기도 하지만, 나눠먹기 불가라고 하는 얘기가 뭘까요? 아니, 나눠먹기가 어디 있어요? 아니, 정당 안에서 결과는, 정당 안에는 당선으로 하는 당원들이 거죠. 투표로 결정하는 거지. 아니, 우리가 1인 1표제를 하는데 외부에서 영입했다고 걔 10표, 100표 또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공천 몇 개, 이런 건 거래죠. 근데 이제 뭐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조국혁신당에서는 조국 대표라는 사람이 뭐 대권 주자로 치자면 조국 대표가 있고 민주당에는 아직 대권 주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거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네. 그렇게 되면 뭐 불리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김민석 총리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10년 넘게 다른 팟캐스트 방송할 때 처음에 끈 떨어진 상황에서 처음에 진보 방송 팟캐스트 나와갖고 반성과 사과를 해보라는 요구를 하는데 끝까지 안 하다가 나중에 수긍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저거 집으면 나중에 국회의원 못 하겠는데 그 생각을 개인적으로도 해보기도 했을 정도로 자기 아직 강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민주당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받아들여주고, 그리고 지금에 있는 활약은 했죠. 대선판에서도 활약을 했고 내란 정식에도 내란에 대한 선제적인 예고도 했고 지금 총리로 잘하고 있는 거 인정한단 말이야. 근데 본인이 애초부터 당을 한번 나갔다 돌아온 복귀파라고 하는 거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불과 총리 1년도 아직 안 하고 끝내지도 않은 상황에서 8월 달에 당대표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와 관련된 어떤 내부의 조직 내지는 이와 같은 분란을 일으키는 배후에 진짜로 이원주와 김민석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되겠습니까? 차후에 민주당의 대권 주자가? 조국이 들어온다고 해갖고 이미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 수없이 많은 실과를 통해 가지고 자기 당도 컨트롤 못하는 사람으로 지금 전락돼 있고 개인적 인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조국이 들어온다고 갑자기 안 돼.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돼요? 안 그래요. 지금부터 민주당 안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진짜 티끌 모으듯이 벽돌 쌓듯이 하나 이재명 대표처럼 자기의 능력을 증명하고 쌓아나가야 되는 사람이 나중에 최종의 선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뭐 합당 찬성 반대 뭐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전당원 투표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서 투표로 나눠지면 되는 일이고 반대하면 반대하는 이유를 얘기하고 찬성하면 찬성하는 이유를 얘기하면 되는데 반대하는 사람 대부분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게 순서가 잘못돼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그거는 좀 궁색하긴 하죠. 이게 절차상의 문제를 삼고 나눠 먹기가 싫은 사람은 뭐예요? 앞으로 민주당이 수권정당이고 자리도 많고 공천도 많이 받을 거고 전국적으로 다 지선이고 총선이고 다 이길 텐데 그 자리를 왜 외부 사람하고 나누냐? 우리끼리 다 나눠 먹자라는 얘기로밖에 안 비치잖아. 이렇게 보여지면. 왜냐하면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게 자기가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저번에 경기도지사 나가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뭐 그것도 보니까 안 될 것 같고 지금 나가는 사람들도 많고 보니까 안 될 것 같고 다음에 과연 뭐 이거를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만약에 다른 데서 누가 들어왔을 때 여기 자기 자리 노리면 자기 위험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게 자기의 그 안위를 생각하는 거하고 이게 당을 전체를 생각하는 거, 나라 전체 생각하는 거라고 하면 안 맞긴 하지. 그거랑.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부안내동 해갖고 뭔가 지금 다시 자기들이 지금 이낙연이 사라져버린 자리 낙지와 수박들이 다 주저앉아 있는 상황 안에서 당내에 눈에 띄게 보이는 선두그룹이 없다 그래갖고 총리파를 만들어갖고 일종의 세력 장난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강덕구나 이현주가 나서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한 방에 보냅니다. 이현주는 이미 밖에 나가서 떠들던 시절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금 우리 대통령이나 민주주의 인사나 이해찬 총리한테 말도 안 돼 극악한 말들을 쏟아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조국 그 반대하기 위해서 이현주가 저기 머리 밀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그랬던 어차피 사람이긴 한데. 이현주 의원한테 고발당할 얘기하고 가자 그러면 이현주는 신당도 만들었어요. 이현주가 신당 만들 때 그 당에서 핵심 포인트를 했던 사람이 유재기라고 지금 신천지 2인자예요. 따져놓고 보면 지금 생각 잘못하고 지금 있는 내부에서 뭔가 그 분란을 일으키고 이거를 이걸 밀어내고 있는 작자들은요. 무슨 뭐 당을 생각하거나 민주주의를 생각하거나 대통령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6월에 있을 지선에서 얼마나 많은 기득권과 공천권을 지들이 확보할 수 있을 건가.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든 1인 1표제를 막고 지금 어떤 정청래 당대표의 또는 1인 1표제 개혁을 막고 이거를 최소한 이번 지선 이후로 밀어내서라도 자기 권력을 취하려고 하는 이따위의 생각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지금 내란 종식이라든지 또는 당장 급해 있는 어떤 내란 척결을 위한 여러 가지 법안들 또는 민생 법안들이 지금 다 표류장이나 민주당 뭐 하고 있냐고 지금. 심지어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해갖고 이걸 잡겠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같이 손들어서 서포팅하는 의원 한 놈이 없는 게 지금 민주당이라는 거야. 누구 도대체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런 얘기 하냐. 무슨 목적이라니요. 나라 잘 되는 목적이요. 그거 이외에 우리가 무슨 개인적인 이권이 있겠습니까? 우린 개인적인 이권이 1도 없습니다. 우리 방송이 유튜브로 시작한 지도 한 4년이 넘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팟캐스트는 12년째 이걸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러한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디에 편중되거나, 또는 판단이 잘못돼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만, 매번 우리는 그걸 수정해 나오면서 가장 여러분의 시각, 시민의 시각, 그리고 민주당이 잘 되는 방향으로 민주당을 일침 놓기도 했고 응원하기도 했고 믿어주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우린 믿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다고 그래서 지금이나 당장에 민주당을 탄압한다든지 민주당에다 비토를 하지 않습니다. 왜? 이거는 그냥 혈육관계 내지는 운명 같은 관계, 가족 같은 관계라 끊어낼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다만 그 안에서 민주당이 더 잘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더 힘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지금 있는 이
이 논쟁에서 그냥 계속해갖고 난타전을 할 게 아니라 빨리 1인 1표제에 대한 것부터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합당을 위한 어떤 필요나 절차나 이런 게 있다면 공개적으로 내놓고 아니면 선제적인 여론조사라든지 또는 전당원 투표를 모바일 투표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의견을 물으세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이미 시스템 갖고 있잖아. 민주당 안에는. 아무튼 지금 있는 상황이 빨리 갈무리 되어야 된다고 봐지는 거고요. 이 갈무리를 통해서라도 발전적인 방향, 다시 화합의 방향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아니 뭐 8월 달에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든 정청래가 연임을 하든 아니면 전혀 엉뚱한 사람이 당대표가 되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일만 잘하면 되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왜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팬덤 정치를 할 이유가 뭐가 있으며 그 사람들이 중요해요, 민주당보다? 이재명 대통령보다 중요합니까? 대한민국 발전하고 있는, 그리고 개혁이라든지 지금에 있는 내란 세력들을 척결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 편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 사람들은 지금 사실은 이제 막 제대로 자리 잡아가는, 보수로 자리 잡아가는 민주당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희생해야 되는 씨앗 같은 사람들이야. 근데 어디서 씨앗이 벌써부터 자기 과실이나 자기 영역을 갖다가 확대를 하려고 그래. 정작 이 영역을 지켜왔고 앞으로 키워나갈 사람들은 지지자하고 국민인데 지지자하고 국민한테 이렇게 지속적으로 실망시키는 짓거리들을 증거로 남겨가면서 이걸 통해서 패거리 정치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민주당이 망해도 좋다는 짓거리 아니에요. 당장 이거부터 징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진짜. 자, 물론 제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찬성하시는 분도 있을 거지만 그건 여러분의 판단의 영역인 거예요. 저희는 저희의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게 김병희 같은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만일에 저희가 지금에 있는 이 말을 두어 담아야 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저희는 크게 큰절하고 사죄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시정하도록 또 방송을 할 겁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을 끌고 어디로 방향을 향하게 하거나 여러분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에 있었던 지금의 사태의 본질,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제 말 듣고, 나 말 듣고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었네. 이런 거 바라지도 않아요. 오히려 송 작가 욕하고 송 작가 TV 못 보겠어. 때려치고 나가는 거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우리를 위해서 중요한 것인가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옛날에 이명박이나 박근혜 치하 밑에서 진짜 이 나라 어떻게 될까 고민하던 그 시대의 민주당과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득권이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수권 정당이고 그리고 더 많은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 어찌 됐거나 그 사람들과 손을 잡고 그 사람들 같이 가야 되는 대한민국 한 명 한 명의 국민들 아닙니까? 그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